들어도 화려하고 손이 많이 가겠다는 거 바로 들죠? 그래요. 잡채는 다듬고 썰고 볶고 다양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해놓으면 딸랑 한 가지가 되잖아요. 근데 또 잡채만큼 상에 상차림 했을 때 또 빛을 발하는 음식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복잡하고 일이 많음에도 사람들 모여 있거나 뭐 내가 누군가에게 좀 한번 대접해야 되거나 하면 꼭 하는 게 바로 잡채인 것 같아요. 오늘은 다양하게 오이나 시금치나 부추나 있는데 오늘은 아사기 고추 요즘에 맛있잖아요. 아사기 고추 피를 이용해서 한번 부재료를 좀 넉넉하게 써서 잡채를 해볼 거예요. 잡채를 할 건데 다른 채소 볶기 전에 고기를 먼저 양념해 둘 거예요. 고기는 120g 정도 되거든요. 120g에 간장 한 티, 참기름 한 티, 마늘 한 반 티 정도요. 그렇게 하고 이거를 양념을 해서 밑간을 해 둘 거예요. 이때 표고버섯을 오늘 생표고를 썼어요. 생표고를 좀 넣어서 같이 양념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표고에도 간이 좀 배서 부드럽게 부서지지 않고 같이 볶아질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고요. 오늘은 요 아사기 고추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오이도 향도 있고 부추도 좋고 시금치도 좋은데 그런 좀 수분이 많아서 조금 여름에는 좀 상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사기 고추를 이렇게 좀 가늘게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놨거든요. 이것을 소금에다 살짝 절여 놨어요. 그러면 부드러워서 하면서 소금을 넣게 되면 소금이 동동동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요. 당근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당근만 들어가는 것보다 좀 붉은색이 들어가면 요 서로 좀 화려함이 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썰어 볼게요. 좀 되도록이면은 이 파프리카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좀 가늘게 썰어 주시는 게 다른 재료하고의 밸런스가 좀 더 잘 맞을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 두고요. 오늘은 계란 지단을 안 할 거예요. 계란 지단을 안 하고 더우니까 좀 볶는 거나 지지는 걸 좀 덜 할 거고요. 요 노란색 파프리카면 계란 지단에 노란색을 조금 대신할 거고 양파가 있으니까 흰자 좀 대신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생표고를 다듬을 때 하는 마른 세척법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꼬다리 있는 걸 가져왔는데요. 휘어있는 방향으로 틀면 갓이 빨리 떨어져요. 이렇게 마른 세척 이거 나오죠? 이렇게 이게 마른 세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씻을 때는 빨리 흐르는 물에서 빨리 씻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이렇게 다 됐고요. 제가 채소는 다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오늘 왜 기름진 걸 먹게 되면 좀 느끼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청양고추를 이렇게 조금 다져 놔봤어요. 나중에 이거 고추 볶을 때 요거 같이 넣어서 좀 매운맛을 여기도 좀 입혀주고 같이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처음에 가장 깨끗한 재료부터 한번 볶아 볼게요.
노란색 파프리카를 살짝 볶아 볼게요. 오늘의 고추, 아삭이 고추 피를 볶아 볼게요. 이거는 대표 메인 되는 채소기 때문에 조금 제가 더 여분을 두고 했어요. 이때 청양고추 곱게 다져놓은 거를 넣을게요. 오늘의 포인트예요. 청양고추를 넣어서 아삭이 고추를 볶는 게 포인트입니다. 볶아볼게요. 잡채에 당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지저분한 거 아시죠? 조금 수분 날아가면 빨간색 파프리카를 넣어서 마저 볶아볼게요. 당근하고 빨간 파프리카하고 있으니까 더 이쁘죠? 파프리카 없을 때는 빨간 고추 씨방 빼고 길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곱게 채 썰으셔도 돼요. 고추는 피가 빨간 피가 질기기 때문에 곱게 썰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고기하고 표고 양념치 해놨던 걸 볶아볼게요. 이렇게 수분이 좀 부족할 때는 정종을 물 대신에 정종을 좀 더 넣어 주세요. 정종은 금방 알코올이 휘발되기 때문에. 조금 센 불로 해서 수분 날리겠습니다. 고기 등심을 쓰셔도 되고, 오늘 저는 목살을 썼어요. 목살을 써서 조금 되도록이면 조금 가늘게 했어요. 고기는 익으면서 부풀기 때문에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소고기보다는 좀 덜 부풀긴 한데 오늘 조금 더 가늘게 썰었더니 곱네요. 자, 이제 고기하고 채소하고 다 볶아줬어요. 자, 그러면 얘도 잘라서 식혀볼게요. 이렇게 갖가지 채소가 다 볶아져서 지금 식고 있어요. 얘 식는 동안에 잡채 불려놓은 거를 이제 삶아 볼게요. 당면은 물에 불려서 이렇게 먹기 좋은 길이로 잘랐어요. 왜? 다 익고 난 다음에 자르면 너무 심하게 불규칙해서 이 물에 불린 다음에 크기 어느 정도 가늠해서 잘라주는 게 조금 더 수월더라고요. 물이 끓어서 당면을 넣어서 삶아 보겠습니다.
이게 당면 물에 불렸는 걸 삶는 게 상당히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온도차라든가 요거가 겨울이라든가 여름이라든가 계절에 따라서 조금 또 불려놨어도 삶는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아직도 조금 통통하거든요. 이게 다 삶아지면 많이 가늘어지면서 안이 하얗게 보이는데요. 그때 다 삶아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물에 쇠반에 받쳐서 찬물에 헹궈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당면은 200g이 기준이에요. 지금 200g에 관한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한 사람당 얼마 정도의 양을 잡지 하면 당면 50g, 부재료도 거기에 따르는 건데 당면은 일단 50g 정도를 1인분 기준으로 합니다. 불려서 삶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이 삶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럽게 빨리 삶을 수 있다는 그 장점도 있고요. 이제 안에 심이 하얗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조금은 더 하얗게 투명해져요, 색이. 많이 가늘어지게 보이거든요. 하얗게 보이기, 거의 다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다 된 거예요. 불 끄고요. 씻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씻어 볼게요. 전분 나와 있는 걸 충분히 씻어 주셔야지 볶을 때 밑에 많이 눌러붙지 않거든요. 길이도 어느 정도 맞죠? 됐어요. 따뜻한 기운이 없거든요. 볶을 팬에 당면을 붓고요. 기본 간장하고 양념을 해볼게요. 간장이 8스푼, 일단 6개만 해서 간을 좀 해본 다음에 나중에 부족하면 더 준비해 볼게요. 그럼 설탕, 이거 설탕 1스푼 반이에요. 이제 볶아 보겠습니다. 볶아주는 장점이 뭐냐면 당면이 두고두고 있어도
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양념이 골고루 밴다는 거 장점도 있고요. 마늘은 고기 양념할 때 넣는 그 외에는 넣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에 또 마늘 넣게 되면 왜 이것저것 넣는 데서 왜 물도 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마늘이 군더더기처럼 붙어서 막 돌아다니는 게 아주 음식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늘은 고기 양념 재일 때 쓰고 당면 볶을 때는 안 넣는 걸로요. 이제 됐어요. 밑에 그 넣었던 양념들이 조금 눌러 붙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하나로 다 뭉쳐요. 불 끌게요.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전에 다 볶아서 준비했던 얘네들을 합체해 볼게요. 당면을 넣고요. 그리고 넣어볼게요. 설탕은 아까 넣었고요. 지금 참기름 반 스푼 더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섞어주면 돼요. 오, 뜨거워요. 노란색 파프리카가 들어가서 귀여움을 제대로 떨고 있죠. 이게 노란색이 없었으면 조금 허전할 수 있는데 파프리카 노란색을 살짝 볶아서 넣으면 이렇게 엄청 제 몫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잡채스러워졌죠? 통깨는 저는 여기다가 비비면서 넣지 않고요. 담았을 때 위에 고명으로 얹겠습니다. 몇 번을 해보면 잡채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있는 채소에서 색깔 밸런스만 좀 맞춰주시면 집에 있는 채소에서 뭐 한두 가지만 더 사서 넣게 되면 훨씬 더 감각적으로 퀄리티 있게 이거를 상차림에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채소도 골고루 먹으면 좋잖아요. 색깔별로. 여기에 집에 있으면 목이버섯도 좀 넣고요. 고사리 좀 나물 그것도 좀 볶아서 넣어도 되고요. 여러가지 콩나물도 있으면 다리 머리 따버리고 그거 살짝 소금 해놨다가 볶아서 넣어도 되고요. 다 됐어요. 이제 뜨거움도 좀 가시고 그렇거든요. 제가 하나 먹어 볼게요. 골고루 담아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들리세요? 아삭아삭 씹히는 채소들의 향연. 어머. 달지도 짜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이 심하게 느끼하지도 않아요. 되도록이면 기름을 좀 덜 쓰고요. 아주 맛있어요. 요즘에는 채소가 당면보다 조금 더 많아도 좋아해요. 그전에는 채소를 조금 넣고 당면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목이 메요. 그래서 요즘에는 채소가 어딜 가나 풍년이니까 채소 넉넉하게 넣어서 한번 해보셔요. 통깨를 위에 살짝 놔볼게요. 이 정도. 까만 접시에다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달록이 귀여워요. 이뻐요. 달록이 생표고를 넣었더니 그 생표고 특유의 향이 뭉근하게 올라오는 게 그것도 좋으네요. 자, 깨를 한식의 특권 통깨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요리하는 이영숙TV의 이영숙이었습니다.